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바다의 95%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그곳에는 빛도 닿지 않고 소리도 전해지지 않는 완벽한 어둠만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어둠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전설들 중 일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미쳐버릴 만큼 두려워했던 괴물들, 고대 지도에 경고 문구로 기록된 존재들,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들까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12가지 생명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기록과 화석, 그리고 최근 촬영된 영상들로 증명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인류가 가장 두려워한 바다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유럽 바이킹들이 항해를 포기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만든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크라켄이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단순히 큰 오징어 수준이 아니라 섬 하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는 거죠. 노르웨이 전설에는 창문만한 눈알과 항구의 크레인처럼 배를 들어올리는 촉수를 가진 생명체로 묘사되는데, 어부들 사이에서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갑자기 거품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무조건 노를 저어 도망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크라켄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미 그 촉수 범위 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로 중세시대 지도 제작자들은 특정 해역에 여기에 괴물이 산다는 경고를 새겨 넣었고, 보험회사들은 크라켄 출몰 지역에는 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나오는데, 대왕 오징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밝혀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해변에 떠밀려온 거대한 촉수 조각이나 고래 몸에 난 원형 흉터, 그리고 선원들의 증언만 있었죠. 첫 촬영 영상을 봤을 때 과학자들조차 충격을 받았는데, 촉수 하나가 버스 길이만 했거든요. 지금도 파이러츠 오브 캐리비안부터 게임까지 크라켄은 어디서나 등장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소름 끼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의 80%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고, 더 큰 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다음은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파괴적인 존재로 꼽히는 요르문간드인데, 이 바다뱀은 지구 전체를 한 바퀴 감아버릴 만큼 길다고 전해집니다.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신들도 두려워하는 존재였거든요. 로키의 아들이자 죽음의 여신 헬과 거대 늑대 펠리르의 형제인 요르문간드는 파도 밑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라그나로크라는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는 날, 요르문간드는 바다에서 솟아올라 토르와 맞붙게 되는데, 둘 다 죽는다는 예언이 있어요. 토르가 뱀을 죽이는 데는 성공하지만 독 때문에 겨우 9걸음만 걷고 쓰러진다는 거죠. 신화가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건 뭔가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증거인데, 실제로 노르웨이 해안에서는 수백 년 동안 거대한 바다뱀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1800년대 아이슬란드에서는 마을 전체 길이만한 뱀형 생명체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공식 기록도 남아있거든요. 요즘은 갓 오브 워나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단순한 몬스터가 아니라 멈출 수 없는 파멸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무언가가 천천히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워집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존재가 증명된 괴물을 소개할 차례인데, 바로 메갈로돈입니다. 길이 18m에서 20m, 무게는 50톤에서 100톤까지 나가는 상어였는데, 턱 힘만으로 자동차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빨 하나가 성인 손바닥만 했고, 실제 화석을 보면 사람 주먹보다 큽니다. 고래는 물론이고 다른 포식자 상어들까지 먹이로 삼았는데, 바다에서 메갈로돈을 이길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럽부터 호주, 남미, 아시아까지 전 세계 해안에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특히 미국 동부 해안과 페루, 일본 근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이빨 화석은 너무 상태가 좋아서 몇백 년 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게 정설이지만 심해 탐사가 5%밖에 안 된 상황에서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메갈로돈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인데, 이빨 하나가 17cm에서 18cm까지 자랐거든요. 지금은 영화와 게임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고, 유튜브에는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멸종했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여전히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숨을 쉬고 있을 가능성을 누구도 100% 부정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일본 어부들에게는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 바로 폭풍이 끝난 직후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미보즈라는 존재가 그때 나타났거든요. 이름 자체가 바다의 승려라는 뜻인데 바다가 갑자기 거울처럼 고요해지고 짙은 안개가 수평선을 덮으면 우미보즈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였어요. 거대하고 얼굴도 없고 대부분 검은 그림자로만 보이는데 어떤 증언에는 팔이 있다고 하고 어떤 증언에는 거대한 머리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한 번의 동작으로 배 전체를 바닷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전설에 따르면 선원이 우미보즈와 마주쳤을 때 말을 걸면 양동이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평범한 양동이를 주는 순간 그 양동이로 바닷물을 계속 퍼서 배를 침몰시킨다는 겁니다. 유일한 생존법은 밑이 없는 양동이를 건네는 건데 그러면 우미보즈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노를 저어 도망칠 수 있다고 해요. 크기는 증언마다 다른데 돛대만큼 크다는 사람도 있고 산만큼 거대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공포게임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의 존재는 항상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목적을 가진 침묵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 어부들은 바다가 이상하게 조용해지고 안개가 짙게 깔릴 때 여전히 그 이름을 떠올립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유럽과 캐나다 북부 어부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아는 전설이 있는데 바다를 먹는 자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물보라도 소리도 파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존재하는 게 특징인데 명확한 형태 없이 거대한 검은 덩어리로 묘사됩니다. 피부는 물개처럼 매끄럽고 눈도 없고 머리의 절반을 차지하는 입만 벌려져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은 버스 크기 또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하는데 가장 무서운 건 공격 방식입니다. 분노해서 덤비는 게 아니라 그냥 배 밑에 조용히 나타나서 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파도도 비명도 없이 그냥 텅 빈 바다만 남는다는 겁니다. 스칸디나비아와 캐나다 북부 해안의 오래된 기록을 보면 잔잔한 날씨에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례가 수십 건 기록돼 있는데 생존자가 한 명도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부들은 바다를 먹는 자가 화를 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 아래 나타나면 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마치 바다 자체가 그 배를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요. 지금은 인터넷 포럼과 인디 영상에서 가끔 언급되는데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세부 내용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빛조차 닿지 않는 바다 깊은 곳이 실제로 존재하고 거기에 뭔가 살고 있다면 그건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캐나다에는 독특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 오카나간 호수에 산다는 오고포고입니다. 긴 뱀 모양의 몸에 매끄러운 검은 피부, 말처럼 생긴 작은 머리와 바다뱀처럼 구부러진 몸을 가졌다고 묘사되는데 길이가 15m까지 자란다는 증언도 있어요. 이야기의 기원은 실렉스족의 신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호수에 아나이트크라는 영혼이 산다고 믿었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재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호수 괴물 전설로 변했고 나중에 오고포고라는 이름이 붙었죠. 공식적인 첫 목격담은 20세기 초에 나왔는데 1926년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호수에서 이상한 생명체를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 이후로 수십 건의 목격담과 흐릿한 사진, 흔들리는 영상,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재밌는 건 오고포고가 캐나다의 네스호 괴물이라고 불린다는 건데 실제로 켈로나시에는 귀여운 만화 버전의 오고포고 동상이 있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오고포고는 정말 존재할까요? 일부는 대형 물고기나 호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고대 종일 거라고 믿지만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목격담이 파도나 빛의 왜곡 또는 떠다니는 통나무를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언젠가 누군가 모든 걸 바꿀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죠. 1997년 대서양 깊은 곳에서 기록된 소리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블루비라고 불리는 이 음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5,000km 떨어진 센서들이 동시에 감지했거든요.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게 뭔지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요. 알려진 해양 생물의 소리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소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우연이 하나 있는데 블루비 기록된 좌표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나오는 크툴루의 수중도시 르리에와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갖 이론이 쏟아졌는데 혹시 고대부터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존재가 깨어난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죠. 지금 공식 과학계는 빙하가 물속에서 깨지면서 난 소리라고 설명하지만 미확인 생물 연구자들과 암호 동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생명체의 울음소리였을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블루비 살아있는 존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이 소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건 확실합니다. 바다가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니까요.
스코틀랜드 네스호에 산다는 괴물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넷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생명체는 수십 년간 목격담이 이어져 온 전설인데 묘사에 따르면 길이가 10m 정도 되고 어두운 가죽 같은 몸에 긴 목을 가졌다고 합니다. 공룡과 뱀 사이 어딘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뱀이나 악어 같은 머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첫 공식 기록은 5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일랜드 수도사 콜룸바가 호수로 흘러드는 강에서 거대한 생명체와 마주쳤다는 내용이거든요. 1933년에는 네스호에서 찍힌 사진 하나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는데 외과 의사의 사진이라고 불리는 이 이미지가 역사상 가장 많이 토론된 사진 중 하나가 됐습니다. 나중에 조작된 거라고 밝혀졌지만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호수 주변에서 수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네스호 괴물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존재할까요? 사람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에 대한 매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스호는 지금도 미스터리 애호가와 모험가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다음은 인어 또는 사이렌이라고 불리는 존재인데 대부분 동화 속 아름다운 여인과 물고기 꼬리를 가진 존재로 기억하겠지만 원래 전설은 훨씬 어둡습니다. 고대 선원들, 특히 노르웨이와 켈트 전통에서 인어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최면을 거는 듯한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배를 바위에 부딪히게 하고 승무원 전체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이렌이라고 불렸는데 날카로운 이빨과 창백한 피부, 긴 발톱, 빛나는 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초기 민담에서 사이렌은 꼬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반은 여자, 반은 새인 생명체로 그려졌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미지가 바다 여인과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아는 혼합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현대 대중문화는 이미지를 많이 부드럽게 만들었는데 디즈니의 인어공주를 보면 옛날 치명적인 사이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일부 현대 영화들은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2016년 공포 영화 더 사이렌이나 2019년 으스스한 영화 더 라이트하우스가 그 예죠. 인어가 정말 존재할까요? 과학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원들의 이야기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그리고 이상한 수중 영상들이 전설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생물 중 가장 충격적인 존재 중 하나가 티타노보아인데 버스 2대 길이만한 뱀이 상상되시나요? 이 선사시대 거인은 길이가 15m까지 자랐고 무게는 1톤이 넘었습니다. 약 6천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직후에 살았는데 서식지는 현재 콜롬비아 지역의 열대 늪지대였어요. 그 늪에서 티타노보아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생태계를 지배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대형 물고기와 거북이, 심지어 어린 악어까지 사냥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물어뜯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감아서 으스러뜨렸다는 겁니다. 척추를 나뭇가지 부러뜨리듯 꺾어버릴 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티타노보아가 2009년에야 발견됐다는 건데 콜롬비아 탄광에서 거대한 척추뼈가 발굴된 겁니다. 일부는 사람 머리통만큼 컸어요. 지금은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복원된 골격을 볼 수 있는데 온라인에는 온갖 미친 이론들이 돌아다닙니다. 혹시 아직도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티타노보아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네, 한때 늪을 지배했던 실제 선사시대 동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아마존 깊은 곳에 아직도 숨어있을 가능성이란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에 등장한 엘그란마아는 인터넷 전설의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인데 목격담과 온라인 안트에 따르면 길이가 약 670m에 달하는 엄청난 생명체입니다. 거대한 입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하고 머리 옆면을 따라 작고 하얀 눈이 6개 달려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게 북극의 깊은 곳에 살면서 인류로부터 숨어있다고 주장하는데 소문은 북극에서 미스터리한 수중 음파가 기록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음이 깨지는 소리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목소리라고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심해 탐사 중 카메라를 스쳐 지나가는 거대한 그림자를 찍었다는 겁니다. 엘그란 마아가 정말 존재할까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미지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이상한 바닷소리 그리고 깊은 곳의 그림자가 이 생명체를 디지털 시대의 가장 무섭고 믿을만한 신화적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생명체는 닌겐인데 우리의 상상력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하얀 몸에 얼굴도 없고 긴 팔다리를 가진 닌겐은 남극의 얼음 속 공허함에서 태어난 악몽 같은 존재예요. 첫 이야기는 2000년대 일본에서 나왔는데 어부들이 얼음 밑에서 헤엄치는 인간형 존재를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 이후로 닌겐은 인터넷 전설과 포럼 이야기의 일부가 됐어요.
묘사에 따르면 길이가 30m까지 되고 순백색이며 인간 모양이지만 입도 눈도 표정도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일본 초자연 잡지 기사에서 시작됐는데 연구선 승무원들이 이상한 목격담을 보고했고 흐릿한 사진 한 장이 그 생명체를 보여줬다고 알려지면서 영상과 이론과 가짜 다큐멘터리 물결이 쏟아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인데 시체도 DNA도 선명한 이미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매력적인 이유죠. 남극 해역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은 지구에서 여전히 거의 탐사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닌겐이 정말 존재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신화로서 닌겐은 살아 숨쉬고 퍼져나가며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12가지 바다 생명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떤 건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어떤 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어둡습니다. 인류가 탐사한 바다는 겨우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크라켄이 정말로 그저 전설일 뿐일까요? 메갈로돈이 정말 완전히 멸종했을까요? 블룹 소리는 정말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을까요? 과학은 답을 주려 하지만 바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매혹되는 이유죠. 언젠가 우리는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답이 먼저 우리를 찾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저 표면 위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뿐입니다.